닥치고 아픈 척하지 마. 넌 쓸모없는 주부야. 기분이 너무 불편한데 남편이 집에서 뛰쳐나와 나를 옆으로 밀어냈다. 남편과 아내 라시비아는 아프고 건강할 때 서로 응원하지만 그는 데려온다. 점점 의식을 잃어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요. 저는 32살 웬디이고 동갑내기인 남편 샘과 결혼한 지 1년쯤 됐어요. 직장에서 만난 맞벌이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했고 집에서 집안일을 분담했는데 잘하지 못해서 간단한 일만 시켜줬더니 결국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결혼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막 7주차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고 샘과 저는 우리 가족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행복해 아빠가 될 거야. 실감이 나지 않지만 시작은 조금씩 성장할 거야. 우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기대는 다르게 바뀌었지만 현실은 바뀌었어. 야 저녁은 어디야. 오늘은 집안일 내 차례야. 욕조도 청소도 안 했어. 미안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침이 너무 힘들었어. 임신 첫 3개월 동안의 질병숨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프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직장에도 갈 수 없었고 계속 아프다고 전화했는데 3위 전화를 했습니다. 내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게으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다고 해서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임신한 당신은 내가 집안일을 모두 하기로 하고 당신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당신이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찮은 일입니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 사이에 까다로운 거리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입덧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2개월 후에는 그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멸적인 행동이 왠지 시간이 지나면 입덧을 가속화시키지만 병이 오래 지속되다가 병원에 드나들기를 반복하다 휴가를 가기로 한다. 반면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사이고 내 일이며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샘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나한테 의지해. 내 탓이야. 일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내 결정은 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로 한 거야. 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 사람의 무리한 태도는 생활비 문제로 내세워서 나는 작은 주머니만 얻어서 휴가 기간 동안 돈을 조금 더 기부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놀아요. 왜 내가 당신 목도 지불해야 합니까? 그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결혼해야 할지 자문합니다. 내 불안이 풍선처럼 커집니다.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임신했을 땐 괜찮을 텐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묻더라. 어느 날 웬디한테 전화가 왔는데 웬디는 남편과 이혼했고 샘은 중학교 때 혼자 웬디를 키웠다. 아주 날카롭지만 다정하고 다정했고 나한테는 임신 중에 돌아다녀야지 아들이 집안일을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은 힘들겠구나. 절박해서 그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녀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집안일을 모두 하라고 말한 것 같다. 특히 일할 시간이 있을 때 내 말이 맞았다. 삼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은 후 나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다. 내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도움이 필요할 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이 여전히 괴로워서 재난이 닥쳤고 아침 내내 열이 나고 졸리고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허약한 상태에서 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소파에 누워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넌 아프고 퇴근 후 불평하고 나를 쳐다보았어. 내가 그를 끔찍하게 만들었지만 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 사람을 위해 저녁을 요리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초조하게 샘에게 전화했는데 오늘 너무 아팠어요. 미안하지만 저녁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까 주부 얘기가 정확히 뭐야? 응.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떡하지? 너가 가서 뭐 좀 사오고 일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끊더니 그날 밤 조용히 울었어. 현관문이 3개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집에 갔어. 안녕 저녁은 됐어. 술 한잔 하러 나갈래? 그때 온몸이 뜨거워서 거의 일어설 수 없었어. 너무 불편했어.
오늘 밤은 내 옆에 있어달라고 해서 빨리 닥치고 비켜달라고 애원했어. 너는 맨날 아픈 척하고 밖에서 일만 하는 쓸모없는 주부일 뿐이야. 돌아갈 힘도 없었어. 누군가 나에게 빚진 침대가 문 앞에서 무너졌다. 절망에 빠져 생각을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혼자였고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 내 곁에 머물렀다. 걸으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개미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웬디 다행이에요. 깨어났네요. 그녀가 우연히 와서 구급차를 불렀을 때 문 앞에 쓰러진 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은 무사해요. 이제 내 아이는 괜찮다고 의사에게 가서 눈물을 닦아주었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빨리 방을 나갔다. 생일은 지난주였어요. 결혼한 이후로 매년 그 사람 생일. 어버이날이면 항상 선물을 줬어요. 나이가 들고 추운 날씨가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서 겨울에는 조금 밝은 스웨터를 줬어요. 색상도 어려 보이게 하는데 디자인이 심플했어요. 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집중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말했어요. 샘. 말대로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나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았으니까 아니 상관없어. 방금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색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내 옆에 그녀는 잠시 함께 앉아 화를 내며 나에게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감히 자기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토록 끔찍한 짓을 한 그녀는 분노로 입이 떨리고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그녀에게 내 계획을 말하자 그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고 내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항상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집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샘이 말하는 걸 듣지 못했고 거기 머물렀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공기 중에 지독한 악취가 났고 고작 7일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코가 접힐 것 같았어요. 그 냄새였나 여기 자고 있는 야생벌 냄새라 웃을 뻔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인 줄 알았는데 샘이 거실 소파에서 침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있었어. 정신 차려 바보야. 꿈에서 바로 깨어났어. 비명을 지르면 뛰어내렸는데 소파에 불쌍한 남자가 있었어. 응 뭐야 엄마 웬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는 즉시 나에게 불평했지만 애니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뭐냐고 말했어. 이 엉망인 동물원은 이것보다 낫다. 그녀가 맞았다. 일주일 만에 집은 싱크대에 맥주캔과 음식 찌꺼기가 쌓여있는 쓰레기장이었다. 젖은 속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바닥은 액체가 온통 흘린 것처럼 끈적끈적했다. 바닥은 동물원보다 더 나빠. 여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난 자살했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어.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마. 아기라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줄 몰랐어. 자신을 조심하라. 나는 침착하게 내 생각을 말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꽤 많은 청소와 빨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집에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세장만큼 지저분하지는 않았다. 동물원과 나는 그가 생활 기술이 없는 침팬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날 밤 웬디를 남겨두셨는지 그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녀의 압박감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머니에게 취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 마시러 가지 말라고 그 사람 고열이 났을 때 얼굴이 창백했는데 아픈 척했다는 거야. 뇌가 있냐? 그 사람은 비교적 차분한 사람이고 한 번만 욕설을 들은 적도 있는데 묵묵히 나를 쳐다봤다. 감히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다니. 그 사람은 거의 그의 생각을 들을 뻔하다가 낮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변했다. 휩쓸리지 마세요. 과거의 나라면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분노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소심한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지지할 필요가 없어. 난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결혼할 수 없는 큰 아기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야. 혼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참았지만 그의 분노를 참을 수 있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대화와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평범한 어른처럼 살아요. 그는 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인데 어머니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죽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예,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문 아인스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임신한 후 그는 매우 흔한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얼마나 자주 보나요? 우리는 웃으며 신문했습니다. 전화 녹음을 멈췄습니다. 잘했어요. 고백 테이프가 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표정이 또 찡그린 얼굴로 바뀌었어요. 내가 글리에서 그에게 고맙다고 했을 때 넌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는 울었어. 그래, 그래서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은 수사관을 고용했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좌절했고 이에 대해 나를 비난했다. 나는 그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했다. 넌 내 관심을 끌려고 해서 아픈 척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실수를 멍하니 거부하며 깊이 중얼거리는 너를 보며 이기적인 오만함과 거짓말쟁이 같은 내 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 그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예상치 못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엔 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